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6일 스타일로 뉴스 인텔리전스 업데이트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가속화되는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2주간의 주요 사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는 브리핑입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은 저희 전체 인텔리전스 업데이트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는 프로웨이브 AI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프로웨이브 AI는 스텔로 인터롭스와 스텔로 뉴스의 개발사입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최근 사건들은 보시는 것처럼 평양에서부터 민스크와 모스크바, 그리고 사울까지 동아시아와 동유럽을 잇는 아주 복잡한 전략적 관계망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2,000 이상. 이게 바로 전 세계 단 9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의 추정치입니다. 지금 북한의 움직임은 바로 이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얼마나 빠르게 고조되고 있는지 그 군사적 움직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 속도가 정말 숨가쁩니다. 3월 한 달만 봐도요. 14일에는 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다연장 로켓을 시험했죠. 불과 닷새 뒤인 19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탱크 훈련을 직접 지켜봤고요. 그리고 월말인 29일에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성능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신형 고체 연료 엔진 시험까지 마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가속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군사적 행보에는 아주 확고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말이죠. 우리의 핵 보유 지위는 불가역적이다. 이건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국가의 기본 방침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걸까요? 북한이 내세우는 명분은 바로 미국과 이란의 분쟁입니다. 이걸 봐라. 외두 압력에 맞서려면 핵 억제력 말고는 답이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셈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블록, 즉 평양과 민스크, 모스크바를 잇는 이 삼각동맹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동맹의 공식적인 시작점은 지난 3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문은 그냥 얼굴 한번 비추는 그런 상징적인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반서방 전선을 확실히 하고 구체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한 실질적인 행보였죠. 자, 그럼 이 동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아주 깊은 공생 관계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나 병력을 제공하고요. 그 대가로 절실하게 필요한 돈과 첨단 군사기술을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북한이 이걸로 수년간 걸릴 자체 개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사일 유도 기술이나 잠수함 기술 같은 분야에서요. 한편 러시아는 전선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 벨라루스는 군수 지원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거죠. 서로의 필요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사적, 외교적 움직임들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 연쇄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적 차원입니다. 북한과 벨라루스 내부에서는 군사 동원이 늘고 제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겠죠.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들 권위주의 정권이 더 굳건해지고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안보 위협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차원을 보면요. 전 세계의 핵 비확산 노력이 더 복잡해지고 서방 국가들의 외교 전략에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판을 움직이는 주요 행위자들이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한 걸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북한과 그 동맹국들이 이 파트너십을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맞서는 아주 중요한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행동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어 조치라고 말하죠. 반면에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이 동맹 자체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들의 행동을 국제 규범을 어기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지도자 개개인의 목표도 아주 명확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게 체제 생존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루카셴코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방 제재를 뚫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동맹이 절실하고요. 한편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대화가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들을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내내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 프로그램 고도화는 아마 계속될 겁니다. 벨라루스와의 군사 경제 협력도 점점 더 깊어지겠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북한의 세 번째 최형급 구축함 진수입니다. 이건 북한 해군력이 한 단계 더 강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물론 이런 긴장 속에서도 미국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외교적 대화의 문이 열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블록이 점점 단단해지고 군사력은 강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외교가 설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은 저희 스타일로 뉴스 인텔리전스 업데이트 전체 자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시는 채널에서 저희 전체 분석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신다면 www.stylonews.com에서 스타일로 뉴스를 구독해 주십시오.